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Computation 교재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강의입니다. 1강의 주제는 Language와 Finite Automata입니다. 우선 Language라고 하는 개념을 컴퓨터 과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용어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라는 language를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죠. 영어에는 A, B, C, D, E와 같은 각각의 기호들이 있는데 이 기호들을 심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부터 Z까지 26개의 심볼을 모아놓은 집합을 알파벳이라고 부릅니다. 그 알파벳 내 심볼들을 이어붙여서 단어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문자열을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모든 스트링들을 모을 수도 있는데 이를 지칭하는 기호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의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스트링들을 모아놓은 부분 집합을 language라고 부를 겁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애플, 컴퓨터, 워드와 같은 경우 명사 단어들을 모은 집합이라고 하는 language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하는 language를 살펴봅시다. 영어와 달리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므로 기본적으로 0과 1의 심볼을 사용하고 그 이외에도 공백자 같은 특수 기호들도 심볼로 취급합니다. 알파벳의 엄밀한 정의는 심볼이 하나 이상 포함된 유한집합을 의미하는데 기호로는 시그마라고 쓸 겁니다. 여기서는 시그마가 0과 1만 포함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스트링은 알파벳 내의 심볼들을 이어붙여서 만든 문자열을 의미하고 기호로는 보통 W1, W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특이하게도 스트링 중에 길이가 0인 empty string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호 엡실론으로 표기합니다. 그 아래 시그마 위에 스타가 붙어있는 이 기호는 알파벳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유한한 스트링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즉 시그마 스타는 원소가 무한개인 무한집합입니다. 그리고 language는 시그마 스타의 원소들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부분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1, 11, 01, 0001, 01111과 같은 집합은 1로 끝나는 스트링들만 모아놓은 language라고 표현합니다. 이 집합을 한글로는 이렇게 풀어서 표현할 수 있지만 수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이를 표현하기 위해 먼저 Finite Automata라는 개념을 알아봅시다. Finite Automata, 줄여서 FA라고 하는 기계는 이 그림과 같이 어떤 스트링을 입력으로 받아서 accept 또는 reject 둘 중 하나를 결과로 내뱉는 기계입니다. 즉, FA가 푸는 문제는 입력을 yes 아니면 no로 분류하는 문제이므로 이를 결정 문제라는 의미로 decision problem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language로 1로 끝나는 스트링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봤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만약 FA가 1로 끝나는 스트링들만 accept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스트링이 들어오면 reject를 한다면 이 FA는 그 language를 인식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M1이라는 FA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부 설계도를 확인해 봅시다. M1은 스트링을 입력으로 받으면 먼저 Q1이라는 동그라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동그라미를 start stat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Q1에서 0이나 1로 가는 화살표가 존재하고 1 화살표를 따라서 이동하면 Q2라는 동그라미로 이동하게 됩니다. Q2는 동그라미가 두 개가 겹쳐서 나와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accept state라고 부릅니다. 만약 모든 스트링을 다 읽었을 때 accept state에서 끝난다면 이 기계는 스트링에 대해서 accept, 즉 yes라는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accept state가 하나뿐이지만 경우에 따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력으로 W1은 일일이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화살표를 따라가 봅시다. 시작 화살표를 따라가 Q1의 상태에서 첫 번째 심볼을 읽습니다. 첫 번째 심볼이 1이므로 Q1에서 1로 나가는 화살표를 따라 Q2로 이동합니다. Q2 상태에서 두 번째 심볼을 읽습니다. 두 번째 심볼이 1이므로 Q2에서 1로 나가는 화살표를 따라 Q2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셀프 루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링에 더 읽을 심볼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끝난 state가 except state인지를 판단합니다. Q2는 except state이므로 M1은 W1을 accept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기계의 M1에 입력으로 W2는 1, 0이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화살표를 따라가 봅시다. 시작 화살표를 따라가 Q1의 상태에서 첫 번째 심볼을 읽습니다. 첫 번째 심볼이 1이므로 Q1에서 1로 나가는 화살표를 따라 Q2로 이동합니다. Q2 상태에서 두 번째 심볼을 읽습니다. 두 번째 심볼이 0이므로 Q2에서 0으로 나가는 화살표를 따라 Q1으로 이동합니다. 스트링에 더 읽을 심볼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끝난 스테이트가 accept state인지를 판단합니다. Q1은 accept state가 아니므로 M1은 W2를 reject합니다. M1은 11과 같이 1로 끝나는 스트링들은 accept를 하고 10과 같이 0으로 끝나는 스트링은 reject을 하게 됩니다. M1이 accept하는 스트링들을 모두 모아보니 아까 처음에 랭귀지에서 예시로 이야기했던 1로 끝나는 스트링들의 집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M1이 recognize 하는 랭귀지라고 하고 이를 수식으로 LM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M1이라는 기계는 5개의 원소를 가진 튜플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를 이용하면 1로 끝나는 스트링들의 집합이라는 랭귀지를 수학적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1로 끝나는 모든 스트링들의 집합은 M1이라는 기계가 recognize를 해서 LM1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finite automaton이 recognize 하는 랭귀지를 regular language라고 정의합니다. regular language는 앞으로 배우게 될 랭귀지들 중에서 가장 아래 계층에 위치하는 랭귀지입니다. 이를 표현력이 가장 낮은 랭귀지 클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non-determinism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본 M1이라는 기계는 0이나 1이 들어오면 한 가지 화살표로 경로의 가능성이 딱 하나로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deterministic computation, 한국어로는 결정론적 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 입력에 대해 가능한 다음 상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연산도 있는데 이를 non-deterministic computation, 비결정론적 연산이라고 합니다. non-determinism의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봅시다. M2라는 기계를 보면 Q1의 상태에서 1이 입력되면 갈 수 있는 화살표가 Q1 자체로 돌아오는 것과 Q2로 이동하는 것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Q2에는 엡실론 화살표가 존재합니다. 엡실론 화살표는 아무런 입력이 없어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계 M2에 010110이라는 스트링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입력에도 여러 경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가능한 경로를 따라 입력을 끝까지 읽었을 때 하나라도 accept state에서 종료된다면 M2는 그 스트링을 accept합니다. 앞에서 본 M1과 M2의 기계는 모두 finite automata지만 경로의 가능성이 다르게 제시되었죠. M1의 경우 모든 상태가 0, 1 각각 하나씩의 화살표만 가졌기에 결정론적 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줄여서 DFA라고 부릅니다. 반면 M2의 경우 한 상태의 화살표가 여러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예 없어도 되고 empty string 화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분기점마다 여러 경로의 수가 생기므로 비결정론적 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줄여서 NFA라고 부릅니다. 아까 랭귀지에서의 표현력을 생각해보면 DFA보다 NFA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NFA는 그와 동등한 DFA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표현해야 하는 스테이트의 개수는 많아지지만 완전히 같은 랭귀지를 인식하는 DFA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NFA가 recognize 하는 랭귀지도 regular language라고 할 수 있습니다.